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코인 매수 지금 과연 해도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과 의견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요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증시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코인의 움직임과 상황이 정말 공포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과언이 아닌데, 일단 제 의견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지금 하지 않아요.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가지 글들도 보고 내용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보통은 지금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많이들 매수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단타 이런 거보다도, 단타 아니면 솔직히 그냥 코인을 모으는 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굳이 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서 많은 기관과 투자자가 들어와가지고 원래 시장을 좀 형성을 하고 또 상승도 하고 이래야 되는 이런 시장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매도세가 너무 커요. 매도세가 너무 크고 지금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한 번에 FTX처럼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이 휘말려 가지고 어때요? 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도 손해를 보고 있고, 이런 유동성이 말라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 돈을 들고 굳이 내가 코인을 사겠냐 이렇게 봤을 때는 코인이 좀 더 떨어질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번은 어떻게든 한번 엄청나게 깨질 것 같은, 지금도 물론 좀 깨져 있지만 더 많이 깨질 것 같아서 사실 며칠 전부터는 아예 제가 매수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오르겠죠. 오르는 건 언젠가는 오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몰빵 투자 이런 거보다도 분할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께서 보니까 정말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규 상장만 가지고 코인을 건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은 좀 더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좀 흥미로운 내용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북한 내부 불안 정황들 해가지고 최근에는 폭발 소리까지 들렸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인데, 1, 2개월 전에 평양 인근에서 폭발테러 추정 사건이 있었고 올해 강력범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마당 세대 중 불평문자 색출 목적으로 해서 비상설 태스크포스 신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경호 강화에서 폭발물을 탐지 장비 수입을 하고 경호원들과 방탄 가방 등 모습을 4월에 포착했다고 합니다. 식량난에 대해서는 1월에서 7월 아사자 240건이 있다고 하고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아사자 대비 2배 이상 급증을 했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이 620g에서 580g으로 감량을 했대요. 살 뺄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뭔가 굉장히 불안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 지금 업비트 거래소만 봐도 우리가 코인의 시장은 3,600만원. 물론 지금 이거는 북한과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과 연관이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환율이나 이런 걸 하나씩 봐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41원. 다시 1달러당, 이 1,341원 엄청나게 환율이 지금 치솟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고, 일본은 반대로 엔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보면은 최근에 1년 동안 봤을 때도 거의 가장 낮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915원까지도 떨어졌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을 때 일본 엔화를 사놓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건 각자 판단하세요. 제가 함부로 말하기 좀 그래요. 근데 최근 이제 그 금액을 쭉 살펴보면은 1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쭉 봐왔을 때도 거의 가장 낮은 가격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코인이 결정적으로 내려간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헝다 4배 중국 부동산 디폴트 해가지고 증시 불확실성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헝다 이제 관련해가지고는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있었던 그런 정황이나 이슈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중국 부동산 위기에 진원지인 유명 부동산 개발 업체 에베그랜드가 중국명 헝다가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17일 보도를 했어요. 2년 전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몰리는 등 중국 부동산 위기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헝다의 디폴트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했고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헝다그룹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이번에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은 해외 채무부터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뉴스는 나옵니다. 지난주 헝다 미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해가지고 나오고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과연 이런 거에 영향력을 받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좀 특이하긴 해요. 자, 보면은 리먼 사태 조짐에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신탁사까지 신용 위험이 제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296억 원을 이미 갚지 못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무튼 헝다그룹보다 4배 이상으로 알려진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도 각종 금융 지원책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지만 약발이 먹혀들고 있지 않고 산업화, 인구 유입, 부동산 수요 확대 선순환이 이미 깨져버렸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구나. 그쵸? 아무래도 코인에 대해서 이 하락의 원인은 중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뭐 어쩌면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실질적인 증시는 많이 떨어졌냐라고 봤을 때는 증시는 사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코인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아무래도 선반영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코인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FOMC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연준, 자, 페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7월 의사록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라고 나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관측을 해왔지만 추가 인상이 제기된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인상을 얼마나 더 하려고 얼마나 더 이제 피말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지표로 여겨지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디파이낸스 ETF의 실비아 야블론스키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는 가상화폐 성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해 위험 회피의 성향을 보이고 비트코인을 더 위험한 자산으로 여겨 회피하는 등 다른 측면도 수반한다라고 얘기했고 주식과 가상화폐는 전형적으로 여름 끝물인 8월에 나타나는 지지부진 박스권 거래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매파적 연준이 투자자들을 관망하게 하고 가격의 폭을 좁혔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뭔가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ETF의 대비 가능성도 이번 주 약간 힘을 잃었다고 말을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뭔가 코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다 보면은 사실은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내용도 있어요.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자, 바이낸스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자, 자신을 포함해서 바이낸스 직원은 선물 거래 금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볼 때는 바이낸스의 내부 규칙이 바이낸스의 직원이 거래를 하기 전에 90일 동안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요구를 하고 내부 보안팀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능한 직원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무관용 정책이고 발견될 경우에는 해고가 되는 이런 내부 좀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볼 때 뭐 아무튼 요거에 대한 좀 신뢰를 주기 위해서 바이낸스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한 번씩 말을 꺼내는데 아무튼 바이낸스가 최고의 거래소인 건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는 역시나 그 FTX의 사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매도 압력들이 FTX 사태 때랑 지금 동일한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며칠 전이라고 봐야겠죠. 550만 달러 규모의 BNB가 청산이 됐어요. 이전 BNB 브릿지 해커 담보 청산인데 여기 금액도 보면 나와 있지만 550만 달러입니다. 550만 달러면 대충 얼마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준으로 1340에 곱하기 550 하나 둘 셋 넷 뭐 이 정도 하면은 자 보시면 실질적인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그쵸? 550만 달러 맞죠? 그죠? 550만 달러. 자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73억 원 정도가 되네요. 뭐 아무튼 금액 자체 상당히 또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우리는 한편 여러 가지가 좀 총체적 난국이라도 볼 수 있어요. 이거에 지금 보면은 이거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 MZ세대 직업가치 순위 변화에서 1980년대 초부터 해서 2000년대 초에 초출생 대졸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2008년에는 우리가 개인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고용 안정성, 그리고 근로소득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19년도, 우리가 19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19년도에는 근로소득, 그리고 근로시간, 그리고 고용 안정성, 이렇게 순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적성흥미, 복리후생, 개인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약간 밀려 있어요. 그죠? 개인 발전 가능성이 원래는 1위였다가 이렇게 6위로 밀려났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근로시간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워라밸 이런 거를 추구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소득을 안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근로시간이 이제 더 먼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근로소득이 좀 더 우선이고,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받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회사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범죄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요. 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 퇴직한 전 직원이 70억 횡령 주식 투자를 했고, 아진산업 전 직원이 고소가 됐고, 현 시점에서 아진산업 전 직원은 70억 에코프로 투자 300억 매도를 했고, 그리고 전 직원 매도 후에 70억을 환수를 했고, 200억 하한가에 8월 16일에 매수를 해서 아진산업 경영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퇴사한 전 직원이 횡령한 회사 돈으로 다른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식이 론나 대박이 나가지고 횡령한 거 그대로 갖고 추가로 자기 회사 주식 사서 대주주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보면은 이런 경우에 환수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후의 후속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요즘에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여러분들 범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기 전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야만 이게 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코인 매수를 지금 해도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노라고 보고 있고,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그 분할 매수를 해서 소량씩 조금씩 매수를 해보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코인을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무슨 코인이 좋다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코인은 어떤 거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때 순간 잠깐 올랐다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순간 잠깐 떨어졌다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이나,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리고 좀 악재 추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향후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뭔가 방어적인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